오늘 준비된 첫 번째 문제는 무엇인지 바로 만나보시죠. 네, 오늘 시장을 두고 많은 투자자분들이 점점 대응하기 어렵다라고 이야기를 해주고 계신데요. 그 안에서 저희가 함께 도와드릴 수 있는 여러 가지 힌트들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첫 번째 문제지부터 함께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멀어진 한알령 해제, 엔터, 콘텐츠, 화장품 중 주의가 필요한 섹터를 고르시오라고 나와 있습니다. 이제 에이펙 정상회담 등 계속해서 한알령 해제 기대감 커지고 있는데 이에 브레이크를 밟는 그런 이슈가 하나 있었습니다. 바로 걸그룹 케플러가 다음 달 13일 중국에서 팬 콘서트를 가질 예정이었는데요. 중국 측에 의해서 이 일정이 연기가 된 상황입니다. 무려 15곡을 부를 걸로 알려지면서 기대감이 참 컸었는데요. 중국 측의 이야기를 자세하게 들어보면 이번 팬미팅에 대한 관심이 사회에 비교적인 큰 영향을 초래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불가항력적인 그런 요인으로 행사를 연기할 수밖에 없다라고 밝혔는데요. 사실상 이 일정도 나오지가 않으면서 취소가 된 상황입니다. 바로 그 다음 달에 공연을 앞두고 있었던 키드밀리 역시도 아예 취소가 된 상황인데요. 이렇게 중국 측에서 일방적으로 취소한 사례 이번이 처음은 아닙니다. 지난 5월에 보이그룹 이펙트 역시도 공연 개최 소식이 있었는데 결국 취소가 됐죠. 한알령 해제에 대한 기대감 혹시나가 역시나가 된 아쉬운 상황 나타나고 있습니다. 우선 자세한 섹터들의 모멘텀을 보자면 엔터와 콘텐츠는 바로 K-팝 데몬 헌터스를 빼놓을 수가 없죠. 음원 차트 석권과 함께 현재 박물관에서 굿즈 비슷한 것들도 다 품귀 현상이 일고 있다고 합니다. 이어서 화장품의 경우에는 화장품 수출 미국과 유럽향으로 너무 잘 나오기 때문에 중국 물량은 플러스 알파다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요. 오늘 다행히도 세 가지 섹터 큰 급락은 없었습니다. 그래도 저희가 미리 대응을 해보자면 어떤 섹터에서 좀 주의가 필요할까요? 하나만 골라보도록 할게요. 그럼 첫 번째 주식 남녀의 선택 보드를 들어주시죠. 자, 관련 이슈가 붙으면서 한알령 해제에 대한 기대감이 좀 낮아졌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 변동성에 주의해야 할 그 업종, 섹터를 골라달라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의외예요. 두 분 다 화장품을 골라주셨습니다. 주의해야 할 종목으로 꼽아주신 거 맞죠? 네. 예. 화장품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우리가 현지에서 파는 것보다도 해외 관광객들이, 중국 관광객들이 우리나라로 들어와서 무언가 더 많이 사가지 않을까 하는 기대감에 올랐다 보니까 오늘 이 이슈와 약간 직접적인 연관은 없지 않을까 하는 개인적인 생각은 있는데 일단 두 분이 화장품을 공통적으로 꼽아주셨기 때문에 이야기를 들어봐야 할 것 같습니다. 자, 먼저 김시은 팀장님, 화장품을 주의해야 하는 이유 뭡니까? 우선 화장품 같은 경우는 앞서 다른 섹터들 대비했을 때 군집성이 조금 약해요. 군집성이 그러니까 약하다? 예. 어떤 이슈가 나왔을 때 보통 뭐 조선이라고 하면은 조선 같은 경우 대다수의 종목군들이 올라갑니다. 엔터 같은 경우에도 엔터 관련 내용들이 돌았을 때 해당 내용들이 어떤 한 기업에만 있어도 섹터가 대다수 올라가는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어요. 하지만 화장품 같은 경우에는 어떠한 이슈가 나왔을 때 어떤 종목군은 오르고 또 어떤 종목군들을 안 올라가는 흐름들이 사실은 지금 1년 이상 지속이 되고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만큼 지금 화장품 같은 경우에는 어떤 종목을 선택하는지가 가장 중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 예. 물론 에이블 CNC 같은 종목군 같은 경우는 여전히 잘 나가고 있어요. 하지만 그렇지 못한 종목군들도 많다라는 점들을 감안을 하면 지금 화장품 같은 경우에는 투심이 다른 섹터들 대비했을 때 살짝은 약하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여기서 다시 한번 화장품 섹터가 올라가기 위해서는 아무래도 대장주의 역할이 가장 중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 예. 지금 화장품에서 대장 역할을 하고 있는 게 APR이라는 종목군이에요. 그런데 실적 발표하고 좀 어느 정도 쉬어가고 있는 흐름들이 나와주고 있기 때문에 지금 단계에서 화장품 같은 경우에는 조금 약간 쉬어가는 흐름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어서 별점 하나 정도를 드렸고요. 사실 화장품과 콘텐츠 좀 비슷하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제가 좀 그런 부분들인데 아직까지는 좀 이슈가 다른 섹터들 대비했을 때 터져 나올 수 있는 이슈들, 그러니까 트레이딩성이라든지 혹은 흥행이 나올 수 있는 이슈들
이런 게 살짝 부족해서 화장품을 좀 꼽아봤다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군집성이 떨어진다. 섹터가 전체적으로 움직이는 경향보다는 개별 이슈에 따라서 개별 종목 움직임이 나타나기 때문에 우리가 주의가 필요하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신 거고요. 자, 김민성 전문가도 역시나 화장품을 꼽아주셨네요. 네, 근데 저는 약간 좀 엔터랑 이제 콘텐츠를 더 좋게 봐서 굳이 셋 중에 하나 선택을 한다라고 하면은 화장품이다라고 좀 보는 맥락이 좀 크고요. 예. 그리고 일단 우리가 주의를 해야 되는 게 일단 저는 약간 중국에 대한 이제 불신 아닌 불신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좀 조심해야 되는데 예. 왜냐하면 과거에 화장품에 대한 산업이 무너지기 시작을 했었던 게 코로나 되기 전에 어지간하면은 성장을 했었던 게 화장품 산업이었거든요. 근데 갑작스럽게 고꾸라지기 시작을 한 게 갑자기 아무것도 안 했는데 한국 화장품 말고 중국 화장품을 쓰자라고 운동이 시작됐습니다. 그렇죠. 예. 그러면서 실적이 막 꺾이기 시작을 했는데 지금도 마찬가지로 중국 같은 경우에는 내수경제 활성화가 최우선이다. 그러면은 중국 기업들이 빠르게 성장을 하고 회복을 해야 되는데 그럼 여기서 K컨텐츠에 대한 모멘텀이 확산이 된다고 하더라도 화장품에 대한 모멘텀이 과연 중국 쪽으로 크게 확산할 수가 있을까? 그냥 한국에 대한 화장법이 유행을 할 거지. 그렇다고 해서 굳이나 한국 화장품만 써야 될까? 좀 이런 생각을 한다라고 하면은 여기에 대한 좀 모멘텀이 부족할 수도 있겠다. 그럼 우려감이 만들어진다. 그러면은 지금 미국이랑 이제 유럽 쪽으로 수출 라인을 확대를 하면서 많은 플러스 알파에 대한 멀티 프리미엄을 받고 있습니다. 근데 여기에 대한 중국 시장에 대한 플러스 알파를 못 맞는다라고 하면은 말 그대로 피크아웃이나 임계점이 왔기 때문에 캐짐 현상으로 조정을 받을 수도 있는 상황. 그래서 이미 프리미엄을 많이 받은 기업들은 오히려 여기서 기대만큼에 대한 효과가 만들어지지 않는다라고 하면은 실적이 잘 나온데도 불구하고 하락세가 이어질 수가 있다 보니까 그러면 이미 많이 떠 있는 종목보다는 엔터와 같은 경우에는 실적을 이미 많이 보여주고 있는 상황이고 콘텐츠 같은 경우에는 바닥에 있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좀 상승에 대한 룸이 많이 남아 있는 쪽이 점수가 더 높다 보니까 화장품을 선택을 한 거고 그리고 중국에 대한 시장은 조금 더 눈으로 확인할 때까지는 좀 조심하자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자 엔터와 콘텐츠 쪽을 조금 더 좋게 보기 때문에 굳이 고르자면 화장품을 골랐다라는 말씀을 해주셨는데 사실 오늘 이슈가 불거진 게 엔터 쪽이었고 또 엔터에서 잊을만하면 한 번씩 나오는 게 무언가 인물에 대한 리스크 같은 것들인데 오늘도 연예면 기사를 좀 뒤덮었던 이슈 중에 하나가 BTS 멤버의 뭐 열애설 이런 부분이었습니다. 물론 주가랑 직접적으로 연관이 돼서 뭐 떨어지거나 하진 않은 모습인데 반응들이 그렇게 좋지 않아서 이게 혹여나 또 주가랑 연결이 되진 않을까 걱정하는 그런 주주분들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엔터에 대해서는 뭐 그러면은 앞으로는 좀 투자 유망하게 보시는지. 네, 예. 저는 결과적으로는 이 팬심에 대한 수익성은 떨어지지 않는다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정말 이제 아이돌하기가 힘든 게 연애하는 것도 주가 하락에 대한 원인이 된다 뭐 그런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결과적으로 이 팬덤의 자체는 크게 무너지지 않습니다. 충성 고객이라고 하죠. 이제 기업으로 치게 된다라고 하면은 이 팬덤 같은 경우에는 연애를 하더라도 결과적으로는 요새는 트렌드가 바뀐 게 좋은 사람 만나서 잘 만났으면 좋겠다. 이런 트렌드로 바뀌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또 글로벌적으로 글로벌 팬덤 같은 경우에는 크게 신경 안 씁니다. 그러다 보니까 거기에 대한 흐름이 지속적으로 이어진다라고 하면 저는 엔터 쪽에 대한 수익성은 크게 사라지지 않을 것이다. 그렇게 바라보고 있기 때문에 잠깐에 대한 노이즈 때문에 주가가 하락을 한다라고 하면은 기업에 대한 펀더멘탈과는 무관하게 하락하는 거기 때문에 저는 오히려 단기간 세일 구간이다라고 좀 판단이 되고 있고요. 그리고 한한령에 대한 모멘텀 이제 여러 가지로 노이즈가 많이 나타날 수가 있겠지만 제가 굉장히 좋아하는 블랙핑크에 대한 팝업 스토어가 중국 베이징에서 굉장히 또 성행을 하고 있습니다. 굉장히 잘 팔리고 있다고 해요. 그래서 줄을 서면서까지 좀 사고 있는데 결과적으로는 한국에 대한 아이돌, K-팝 스타도 결국엔 중국에서도 굉장히 흥행을 하고 있다는 걸 증명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빌보드 시장에서도 좋은 결과 만들어내고 있고 중국 시장에서도 새롭게 컨텐츠가 판매가 되기 시작을 하거나 굿즈 판매라든지 앨범에 대한 모멘텀이 커지기 시작을 한다라고 하면은 저는 엔터는 그래도 안정적으로 꾸준하게 실적이 좋아지면 더 좋아졌지 여기서 꺾이진 않을 거다 좀 판단이 되고 있어서 조금 더 높은 점수를 드리고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자 김시은 팀장님도 역시나 엔터 쪽에 별 3개를 주셨단 말이죠. 올해 이제 한 4월 정도까지만 하더라도 주가가 크게 좀 빠지는 모습들을 보여주면서 걱정이 많았는데 하반기에는 다른 흐름들, 지금의 추세 좀 이어갈 수 있을까요? 충분히 이어갈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요. 앞서서 말했던 포인트들 다 거의 비슷합니다. 이제 실적도 어느 정도 나와지고 있는 상황이고 좀 아티스트에 대한 불안감 이런 정도는 있을 수가 있긴 한데 또 소속사에서 어떻게 대응을 하는지가 가장 중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물론 뭐 이제 가장 최근의 사례가 이제 에스파의 카리나 양 그런 사례가 있다 보니까 좀 불안감을 가질 수가 있긴 한데 다만 내가 좋아하는 아티스트 그분 같은 경우에는 연령대가 좀 너무 어리진 않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
그런데 이제 그분의 팬덤이 글로벌 팬덤인데 그 팬덤들 자체가 유사 감정을 좋아하는가 혹은 내 아티스트의 노래를 좋아하는 감정으로 좋아하는가 이거를 또 따라 보시면은 그분이 이제 사귀는지 안 사귀는지는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그런 이슈가 있더라도 그래도 충분히 실적이 방어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고요. 그리고 엔터 같은 경우가 지금 뭐 중국 쪽에서 그 어떠한 그 걸그룹이 또 콘서트를 못하게 되었다. 그런데 그 내용들 자체가 현지의 사정 때문이다라는 단독 뉴스가 나와주기도 했는데 사실 이런 내용들 자체가 앞에 케플러라는 이 키워드만 빼면은 언제든지 또 바뀔 수 있는 내용들이었습니다. 예. 언제 항상 무슨 그룹이 간다고 했는데 또 못한다고 막았다 이런 기사가 과거에도 몇 번 봤던 사례들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가 같은 경우도 그렇고 우리는 계속 한한령 해제에 대한 기대감을 계속 가지고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지금 뭐 우리나라와 중국 간의 관계가 그렇게 나쁘지 않은 상황이라 보시면 좋을 것 같아서 저는 한한령 해제에 대한 기대감은 언제든지 다시 생길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결국 뭐 에이펙이라든지 이런 시기가 다시 한번 오게 되면은 그때 다시 한번 뉴스가 나올 수 있는 거예요. 뭐 한한령 해제에 대한 기대감 다시 한번 솟아나고 있다. 이런 내용들이 나오고 있는데 나올 수가 있기 때문에 저는 이제 단독 뉴스 혹은 이런 내용들에 조금 휘둘리기보다는 그래도 우리가 기대감을 가질 수 있는 게 무엇이 있을까? 이걸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지 않을까라는 의견 드려보도록 할게요. 네, 좋습니다.